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한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8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비교적 여유 있게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누가 도피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 결렬로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버스 176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두를 약속했다가 잠적한 지 8년 만입니다. 먼저 오정현 기자입니다. 꿀테 안경에 연두색 스윗 차림의 최규호 전 교육감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검게 염색한 머리에 다소 살이 찐 듯한 최 전 교육감은 8년간의 도피 생활을 한 71살 고령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입니다.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짤막한 대답을 남긴 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교육청 부지를 골프장에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잠적했습니다. 지난 8월 다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석 달간의 추적 끝에 어젯밤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부지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수사한 사실로 8년간 도주하였던 전 전라북도 교육감 최규호를 2018년 11월 6일 19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식당 안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머물렀던 인천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고 그동안의 도피 경로와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외 도피설에 사망설까지 돌았던 최 전 교육감은 국내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달아났다. 전주에서 지인과 가족을 만났다. 지난 8년간 최 전 교육감을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최 전 교육감이 숨져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방이 묘연했던 최 전 교육감은 최소 1년 이상 인천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간 도피할 수 있었는지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과정에는 돈이나 거처 이런 것들에 대한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령에 지병이 있던 최 전 교육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검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인천의 아파트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데 쓰였던 휴대전화도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범인 도피죄가, 최 전 교육감이나 가족이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가족과 친인척, 교육계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 국회의원이자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 도피와 관련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골프장 비리의 몸통으로 꼽혔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는데요. 전북 교육계 수장이 연루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시 사건을 정원익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7년 이 골프장은 9개 홀로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뒤에는 18개 홀로 늘리기 위해 임금 부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넓히려는 땅이 전북교육청 부지로 확인되자 골프장 측은 전북교육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은
골프장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급행료를 운운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손님으로 몇 번 오셨었어요. 사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신 걸 제 기억을 하고요. 검찰은 당시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한 교수 2명을 체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뒤 변호인과의 연락마저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전 교육감의 말만 믿고 곧바로 체포에 나서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뒤 골프장 측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곽인희 전 김제시장까지 관련자 9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은 빠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의 세월을 지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의 전 교육계 수장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시내버스 운행이 또 중단됐습니다. 임금 협상 때문인데요. 지난 여름 부분 파업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소속 176대의 버스가 어젯밤 8시부터 막차 시간까지 전주와 완주 76개 노선에서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호남고속의 민주노총과 기업노조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사는 지난 7월부터 12차례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모두 결렬됐습니다. 쟁점은 임금 16.2% 인상, 무사고 수당 10만 원 지급 등입니다. 2교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임금이 저하가 돼요. 연장 근무를 12시간, 주 1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난 7월 부분 파업 때처럼 주로 밤 시간을 중심으로 불규칙적으로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가 전체의 43%여서 7월 파업 때보다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24일간 부분 파업이 이어졌고 다시 석 달 만에 버스 결행 시간을 예고하지 않는 파업이 시작되면서 교통 약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특히 배후 지역인 오식도 등의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인 오식도동입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이 떠난 뒤로 비어있는 원룸이 수두룩합니다. 이 건물 상가 역시 빈지 1년이 지났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원룸 단지의 공실률은 지난 2월 GM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85%에 이르렀습니다. 8달이 지났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대출금을 갚기에 버거운 상황에 놓이면서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누가 돈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다 은행 이자 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좀 방들이 안 나고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근근히 버텨온 원룸 주변의 상가들도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쪽 편의점 문 많이 닫았어요. 이 동네 이제 그냥 상가 있는데 큰 도로 있는 데나 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최근 고용 위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건물 주인과 상인들의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2달짜리 단기 사업이지만 밀린 대출 이자라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만 한 것이 한 14명 돼요. 그래서 건물 주인들도 있고 상가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가산단 배후도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가 오늘 제18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1순위 김동원 교수와 2순위 이남호 현 총장을 교육부에 제청했습니다. 전북대는 총장 선거 이후 두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감사를 진행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두 후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게 되며 임명이 동의되면 차기 총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도내에선 2만 560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수능시험은 도내 63개 학교 770여 개 시험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14일 오전 각 고사장별로 실시됩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각종 전자기기와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새만금 태양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찬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 정책을 홈런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번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태양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되면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건 전북 살리기가 아니라 전라북도 죽이기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30년간 저 새만금 하나 보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가. 새만금 태양광은 수지도 맞지 않고 20년 후에 그 시설을 철거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만금에 큰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에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하나 유치를 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호텔도 오지. 사흘 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전을 밝혔는데도 민주평화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선동적 구태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경고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태양광 단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쌀 생산량은 14%가 줄어든 반면 양파와 마늘, 사과 생산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작물 생산량 조사 결과 전북의 쌀은 10년 새 14%가 줄어 지난해 65만 톤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양파는 71%, 마늘 45%, 사과는 3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작물 생산량의 변화로 지난 10년 동안 논 면적은 16.6% 줄었지만 밭 면적은 31.7%가 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광역사업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13개 농업법인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1,500곳이 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을 꾸려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단의 생산 관리와 유통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최근 지역위원장 1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10군데 지역위원회 가운데 정운천, 김관영 의원이 있는 전주을과 군산을을 포함해 모두 4군데만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해 나머지 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과후 교사 56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 연구부 방과후 교사였던 정 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학교 안팎에서 제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난달 정 씨와의 계약을 파기한 뒤 해임했으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수년 동안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황모 씨와 53살 강모 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읍과 부안 지역의 병원 수십 곳을 돌며 3년 3개월 동안 허위로 장기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현장 감독관을 공사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7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석산 공사 현장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몰다가 감독관 61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곧장 3.6mm, 정읍 2, 전주 1.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까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를 즐겨 찾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검증 안 된 제품들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이 여성은 맘카페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먹을거리나 유아용품 등을 삽니다. 같은 맘카페 회원들이 쓴 제품 이용 후기에 믿을